하겠습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주당 순이익인 EPS가 $10 정도만 나왔으면 했는데 12.30달러까지 나오면서 우리 IT주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닷새 만에 반등하는 데 실패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이미 어느 정도 반등 실패가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었지만 코스피는 장 마감 한 10분여 전부터 마이너스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종가가 1960은 지켰을까요? 삼성전자를 포함해 오늘 실적 그리고 어제 장 이후 실적을 내놓은 LG그룹주들의 종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종목별 시장 종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애플의 실적 발표 덕분에 국내 시장도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나 싶었는데요. 애플의 힘이 하루를 버티기에는 좀 버거워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던 코스피 지수가 1980선을 회복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을 줄이고 장중 한때 1964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죠. 오후 들어서 1970선을 회복하는 듯 보이다가 막판에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07% 하락한 196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막판에 1,700억 원 넘게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오후 들어 힘이 좀 떨어지더니 결국 매도로 전환하면서 12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중 재차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기관을 통해서 339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고 5거래일째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84% 하락한 48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29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발행 성공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FOMC를 앞둔 경계심이 형성되면서 관망세가 작용한 모습입니다. 막판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50전 상승한 114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소폭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1.71% 오르면서 13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130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도 다시 재차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38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LG화학은 0.33% 밀려나면서 30만 4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SK하이닉스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도 1.22% 하락하면서 4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중국 임상실험 실패 루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 3.61% 밀려나면서 3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과 서울반도체 그리고 안랩과 CJ오쇼핑 모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CJENM도 0.53% 밀려나면서 2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도 1% 넘게 밀려나면서 7,66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동서와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폭을 밝히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파라다이스가 5.94% 오르면서 9,9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의 온기가 국내 IT주에는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좀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71% 상승하면서 130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은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삼성 SDI는 2.17% 오른 14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만도가 2.62% 뛰어오르면서 17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증권주가 하락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3.07% 하락하면서 5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증권도 2% 넘게 밀려났고요. 오늘 우리투자증권이 1.72%, 한국금융지주도 3.1% 하락하면서 4만 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신공항이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영화금속이 10% 넘게 오르면서 1,4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영흥철강 상한가 기록하면서 2,27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영진인프라도 7% 넘게 오르면서 1,32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감염된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쇠고기 관련주가 하락한 반면에 닭고기주는 상승했는데요. 오늘 관련주 한일사료는 8% 넘게 밀려났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6.4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닭고기주인 마니커와 하림 그리고 동우 모두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네요. 동우는 3.98% 오른 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수산주와 백신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원수산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15,1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신라 SG와 중앙백신 4%대, 그리고 대한유팜과 이글벳도 오늘 1%대로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죠. 오늘 2.94% 오르면서 59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전일과는 완전히 반대로 외국인이 막판에 팔고 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IT주를 장중에 기관과 같이 사면서 상승폭을 좀 같이 띄우더니 막판에 차익 실현하면서 다 물량 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하겠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두 분의 전문가는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 쉽게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오랜만에 함께하겠고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 최욱 대리님도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이제는 하락보다 상승에 베팅할 때다.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기업 실적이 시장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여부. 실적 시즌이니까 시장의 영향력도 실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탈하는 소피아 부인. 유럽 쪽 자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긴 어렵다. 네, 외국인에 대한 수급 점검하겠고, 마지막으로 조정 중인 화학주. 오늘까지도 더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놀랍죠? 오늘까지 반등을 못했다라는 것, 특히나 애플 효과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인데요. 이제는 그럼에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할 때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OX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X판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상승에 베팅할 때, 예, 좋습니다. 먼저 최영 대리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시는 이유 뭐예요? 오늘 사실 반등 못해서 조금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 모두 197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1970선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또 시장에서는 이 1970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2월 초죠. 2월 초에 강하게 지금 1970선 돌파한 이후에 두 달여간에 걸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월 7일에 한번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또 한번 4월 12일에 아래꼬리 길게 형성하면서 또 다시 1970선에서 지지를 보였고요.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모두 종가 기준으로 1970선을 하회를 했는데 과연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 기존의 지지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PBR 1.1배 딱 수준이 이제
1950선입니다. 이러한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무너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PER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1배에서 9.2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9배가 깨진 적이 언제냐면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랑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입니다. 그러한 이슈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면은 저점이 분명히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락의 근거를 알아야 또 이제 대처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나왔던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페인하고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국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 중국 관련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던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네. 이 얘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그나마 경기가 좋은 게 미국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1개월 내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뭐 항상 페드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뭐 느린 점은 시장이 돌아오는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겠지만 분명히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밸류에이션 측면, 지금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같은 위기가 아니라면 네. 이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은 굉장히 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뭐 상승에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PER 9배 정도에서는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강복윤 대리님 시장에 참 많이 빠져 있지요. 예. 그런데도 상승적으로 보시는 이유? 네, 제가 한 달 만에 좀 와서 시장을 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지지선을 조금 더 이탈해서 이제 아래로 더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서 최영 대리님께서 밸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제가 100%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장에서 상존해 있는 유럽 위기가 얼마나 더 발목을 잡을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낮춰도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는 경기와 정치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정치 불안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 지수를 어느 정도 박스 하단까지 지금 내려오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는 지금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밸류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 싼 가격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수가 하락을 해서 심리가 2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다면은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도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을 노리기는 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얼마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략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1차적으로는 1985포인트 그리고 그 가격대를 돌파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하지만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주변의 걱정을 크게는 안 해도 된다. 다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와 밸류에이션 논리로 이제는 상승적으로 베팅을 할 때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기업의 실적이 시장 올라간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가는데 좋은 재료일까, 모멘텀이 될까라는 실적에 대한 영향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실적이 주가 상승 모멘텀 안 된다. 된다라고 하셨죠? 예. 네. 긍정적인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강 대리님 좋게 보신 이유. 사실 애플은 뭐 좀 좋은 효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 LG화학
대우건설. 어닝 쇼크가 나면 또 크게도 빠지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모가 있었다면 세모를 좀 치고 싶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O 아니면 X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O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 O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한적인 그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시간 외로 6%가 넘는 이제 상승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IT주들 그래도 시장을 끌어가던 IT주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막판에 마이너스 들어왔었다는 점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것, 그 부분이 시장을 어느 정도 하방을 지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1분기 실적만 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실적 추정치가 올해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109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100조를 넘어서면서 크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단계로 와 있습니다. 시장에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팽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추정치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좋아지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약간 꺾이더라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가담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준비한 표는 실적 모멘텀이 올해 초 대비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연초 이후에 예상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거나 그리고 하향폭이 크지 않는 종목 그리고 2012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좀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개 10가지 구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초 대비해서 예상 이익이 점점 좋아지는 종목을 첫 번째로 따져본다면은 하나금융지주, 은행주가 있겠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이익은 소폭은 낮아지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종목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좀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도 좀 눈에 띄고요. 뭐 최근에는 흐름이 약간 좀 하향하는 종목이지만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연간까지 1년을 두고 봤을 때도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는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크게 반영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방은 지켜줄 수 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5로 드리는 이유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쪽은 하나금융지주하고 삼성물산 빼면은 IT 자동차 쪽이 확실히 많다 하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실적이 시장 상승 모멘텀이 안 된다. 크게 큰 도움 안 된다 실적이. 그렇게 보신 이유 최영욱 대리님? 네. 아까 이제 세모를 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실적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X를 든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 또 그 수급을 결정하는 거시 경제 지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조금 더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이벤트가 조금 더 주가 흐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X를 들었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의 시총 1위 하면 삼전이고 삼성전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은 뭐 전 세계의 시총 1위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 애플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죠. 어닝 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또 삼성전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 결국에는 오늘 1970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가려면 삼성전자, 애플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 많이 둔화됐고요. 그렇다면 다른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 밖에 소재 업종, 금융 뭐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올리는 게 실적이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보다는 단기간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고요. 네. 화학주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근데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아질 걸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유가가 지금 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지금 유가가 오른 거를 이제 마진으로 남길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실적보다는 뭐 유럽이라든가 그 밖에 미국, 중국 같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 지표와 또 그 밖에 뭐 지금 프랑스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럽 이슈들이 있죠.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실적보다는 좀 긍정적인 심리로 작용을 해서 또 외국계 자금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최근에 시장에 빠진 주 원인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 거였으니까요. 네. 자금을 자금을 불러일으키는 데 들어오게 하는 데는 실적보다는 좀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뭐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을 지켜주는 실적, 그러나 실적 외 다른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도 참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계 자금 이탈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내 이탈하는 소피아 부인 유럽계 자금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긴 어렵다. 예. 2차 LTRO 이후에 싹 와줬던 그 유럽계 자금이었었는데 요즘은 좀처럼 보기가 조금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컴백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아이고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네요. 강보경 대리님 시장은 아까 좋게 보셨지만 외국인 특별히 유럽계 자금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근거는요? 현재 유럽이 지금 돈을 이렇게 급격하게 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누적으로 수급을 본다면은 일단 유럽계 자금이 대략 한 8,200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영국계가 한 5,700억 정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미국계만 본다고 해도 미국계도 915억 정도로 유럽계 자금이 독보적으로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인도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재정 협약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뭐 프랑스 대선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다면은 기존에 계속 맺어왔던 협약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당장 여기서 다시 회귀해서 돌아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방어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기관의 단기간에는 기관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좀 받치고는 있지만 기관 매수도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유럽계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의 강도를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철저하게 압축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꼬인 수급, 종목 고를 때도 수급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야 프랑스 대선, 또 네덜란드 조기 총선, 스페인 재정개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 풀릴 가닥이 여러 가닥인데 사주겠어요? 싶거든요, 사실. 네, 일단은 소피아 부인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몰라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일본 자금은 이제 와타나베 부인, 또 미국 쪽의 스미스 부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럽계 자금을 소피아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로 왕씨 치면 부인.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씨에 해당하는 뭐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지금 이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각국의 어떤 통화 가치의 절상절하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세력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고요.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어차피 환율이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리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통화 자체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유럽 이제 LTR로 1차 들어가면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선 돈이 넘치는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고 또 통화 가치 투자할 만한 매력도 있었고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이머징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컸고요. 그래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갔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려면 지금 유동성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때 들어갔던 만큼 절대 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1차 때 불이 이만큼 나서 뭐 양동이로 물을 퍼다 줬다면 이제는 뭐 조그만 컵에 조금씩 퍼주겠죠. 거의 다 예. 불씨가 조금씩은 이제 꺼져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정적인 유동성 퍼주기도 아마 그 그릇은 작을 것이다. 마지막의 이슈입니다. 조정 중인 화학주.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시죠?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이 질문도 참 다양한 분들께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화학주는 조정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두 분 이 정도 시점에서 화학주 저가 매수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OX판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을 제가 안 외쳤군요. 네. 예, 저가 매수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다. 예, 최영욱 대리님 왜 아직은이라고 하세요? 뭐 다들 그렇게는 말씀하시던데요. 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에너지 또는 소재 관련해서 뭐 커머디티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커머디티하고 논 커머디티 예를 들면 이제 제조업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IT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을 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지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가 않고요. 또 완화될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쏠림 현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완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실적 측면인데 뭐 금호석유, 호남석유, 뭐 LG화학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실적 조금 받쳐줬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가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뭐 정유주 같은 경우 이익을 막대하게 챙겼죠. 그때는 조금 경기가 받쳐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고유가를 막아줄 만한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LG화학 경기가 같은 안 경우 좋으니까. 예,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2분기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뭐 크게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저께죠. 4월 23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뭐 31만 원 위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아마 이때쯤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전저점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때 저점 형성하겠지 했는데 어제 오늘 보면 또 밀렸죠. 네. 근데 오늘 또 밀렸으니까 이제는 또 전전전 뭐 저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 특히나 외국인들 화학주 뭐 포트 비워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던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지금 뭐 30만 원 깨졌을 때 못 사고 31만 원에 사셔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거 보고 사셔야지 지금 사시면 예,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차트 보니까 진짜 흘러내린다. 아무도 밑을 안 받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급의 중요성 언급하셨던 강보경 대리이기 때문에 화학주 아직은 매수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화학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좀 정확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학주가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 중국이 뭐 경기 성장률이 뭐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런 포인트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뭐 대출도 늘어나고 그 자체적으로는 유동성을 계속 늘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학주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돈을 풀어도
투자 쪽에 설비 투자 쪽에 절대 보내지 않고 지금 소비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스타벅스라던가 뭐 윤브랜드라던가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은 계속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리온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화학주 뭐 이런 쪽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비를 늘릴 게 아니라 계속 소비를 늘리고 있다. 그 포인트를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급격하게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 시장 공감대 시간 이어가 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풀 수 있는 해결의 키 알아보겠습니다. 강복윤 대리님, 내일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로 이제 급등을 해서 아마 오늘 밤에는 미국 지수가 좀 올라오고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한적인 반등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박스를 바로 돌파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수급 주체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매매 임하시고요. 대신 심리가 지금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1985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0포인트 정도까지만 열어놓으시고요. 바닥은 1930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바로 직전 작년 12월쯤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그 자리고 그리고 121선 경계선이 놓여있는 자리가 이 선이기 때문에 한 1930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IT,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한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갤럭시 S3 관련주에 대해서만 부품주에 대해서만 좀 짧은 트레이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IT, 차, 그리고 음식료 언급하신 건 아까 투자가 아닌 소비다, 오리온 이런 얘기에 조금 연관을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욱 대리님, 그나저나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또 잡혀 있어서 뭔가 여기에 결과물이 좀 기다려지는데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저는 FOMC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대요. 네.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강국영 대리님 의견에 조금 더 제 의견도 싣고 싶은데요. 애플 실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 시장 간헐적인 반등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애플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과연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었느냐. 그거는 분명히 연계가 되어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 상대의 측면에서 좀 더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따져보면 만약에 동조화를 보여서 지금 IT주 올라온다고 치면 네. 지금까지 잘 오던 종목들 또 가는 겁니다. LG화학이라든지 그 밖에 화학업종이 올라줘야지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슬픈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는데 예. 내일 애플이 오르는 거랑 화학주랑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업종, 특히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보다는 지금 그 밖에 화학 업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내일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등한다 손 치더라도 내일 제한적 반등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도 그러할까요? 확인해보죠. 대신증권의 최영욱 대리님 의견 들어봤고 NH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 효과에 시장 좋다 말아서 5일째 연속 빠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오늘 밤 FOMC 회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황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 글로벌 증시 반등에 코스피 또한 좀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굉장히 혼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하다 약보합으로 마감되었고요. 전일 밤 이제 그 글로벌 증시는 유로존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다소 안정시켰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 장 종료 이후에 나타난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일 국내 증시 반등에는 좀 실패했던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증권, 건설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Q3 기대는 다들 접으라고들 하던데 그러면 적어도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예고편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를 좀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해 딱 1년 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해 5월에 보면 FOMC 때 그 미 연준이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그 6월에 종료를 예정돼 있었는데 그 당시 했던 말이 예정대로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할 거다라는 부분과 그밖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금일 밤 FOMC에서도 오히려 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그 미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예정대로 종료될 거라는 언급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영향으로 지금 보면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단기채 금리는 연방 금리 이상으로 좀 상승하고 있어서 시장의 금리 인상을 자극하고 있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예정대로 6월에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화 반등을 좀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 1차와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전으로도 좀 미 달러화가 반등을 했는데요. 근본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두고도 아무래도 좀 달러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 보면 5월 6일 프랑스의 대선과 그리스의 총선까지 유럽 재정 우려와 민감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에 있어서 증시 불확실성은 좀 확대된 상황. 그런 가운데 투자 관망 심리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미디어, 생활용품, 반도체, 의류 등 달러가 반등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우려에 추가 돈 풀기도 없다. 달러 반등을 이제 투자 전략의 컨셉으로 잡아주셨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 투자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5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에 대한 러브콜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어요. 네, 좀 2분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게 5월이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다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예정된 이벤트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조심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가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5월 달에 피크 칠 수 있다. 5월도 역시 변동성 장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전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최영욱 대리님이 언급했던 종목의 일주일간 수익률 변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였었는데요. 자, 현대위아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거의 축하드려요. 목표가에 거의 근접 어제 장중에. 5일선 네. 쭉 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 제가 네. 지난주에 좀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렸었죠. 네. 부품주 중에 이 종목 매매 안 하시는 분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던 아주 훌륭한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위아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또 그룹 내에서의 어떤 지분관계 구조를 봐서나 네. 또 실적을 봐서나 어디 하나 지금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품주를 들고 가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지금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결코 계속 매도하실 필요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네. 기업사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어서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 상관없이 16만 원까지 홀딩. 지금 저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
특히나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들 한번 사면 참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면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고요. 지금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은 뭐 이제 어차피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의 원인 자체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게 되고 또 가격도 방어가 잘 되고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목표가 16만 원까지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4.6% 이렇게 현대위아 집계를 한 것은요. 저희가 주간 따지 최고점으로 집계한 결과이고요. 장중에 이렇게 최영욱 대리님이 추천한 종목이지만 최영욱 대리님이 안 나오신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실 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래간만에 출연하신 강보경 대리님과 이미 거의 약속을 지켜내신 수익률로 답을 해주신 최영욱 대리님이 준비한 오늘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만에 나오셨어요. 강보경 대리님은 네페스와 현대차를 오늘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이에 반해서 최영욱 대리님은요. LS와 삼성테크인을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삼성테크인은 예전에 한번 크게 재미를 봤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강보경 대리님이 아까 갤럭시 S3 수혜주 얘기를 살짝 하시더니 네페스가 껴있군요. 강보경 대리님이 두 종목 압축하신 이유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되는 걸로 기본으로 깔았고요. 앞에 최영욱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차 관련주 일단 지금은 기본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포인트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차 효과 2012년 2분기부터 신차 산타페가 출시되면서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그저께인가 유럽 관련해서 유럽에서 지금 1위를 기록했다.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2조를 넘어간다라는 포인트 보시고요. 그러면은 매수가와 그 목표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일단 내일 만약에 살짝 눌린다면은 25만 5천 원 선에서 1차적으로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은 전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28만 원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만 3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60일선이 놓여있는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는 제가 이전에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뉴 아이패드와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모바일 그 AP 사업 확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후공정 수익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적자였던 터치 패널 매출 증가에 따라서 적자는 줄어든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 좋은 건 조정은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은 제가 올 때 19,2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후반에 약간 더 밀렸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 부근인 2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페스와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는 두 종목을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강보경 대리님이 한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실지 잠시 후에 선정 결과 공개가 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런 반면에 지난주 현대위아로 4% 이상 수익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신 최영욱 대리님이 오늘 삼성테크인과 LS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유는요? 네, 먼저 삼성테크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얼마에 사셔서 얼마에 파셨었죠? 삼성테크인 기억이 잘 안 매매를? 나네요. 한 5만 4천 원 네. 그 정도에 샀었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있어서 투자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종목을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느냐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 일단 이미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실적 흑자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적자 내던 회사 적자 내기 쉽고 흑자 내던 회사 흑자 내기 쉬운데 네. 적자 내던 회사 흑자 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돌아섰으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부분 중에서는 이제 IT 부문 관련 사업 부문이 좀 그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특히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 기술적 흐름 보면서 가격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가 올라서 또 장 흐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내일 이제 시초가 강하게 매수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어제 이제 시가 부근이죠. 65,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올려서 65,500원, 지금 한 21선, 61선 겹쳐지는 그런 라인에서 잡아드리고요. 그 목표가는 딱 전고점 근처인 7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LS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4월 17일에 지금 뭐 저항선 거의 무너뜨리고 지지선 무너뜨리는 흐름 보였다가 바로 다음날 아주 강력한 매수세에 돌아왔고 이틀 뒤에 또 한 번 올라오면서 이 종목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른감이 있다 싶었는데 역시나 일단은 1차 조정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나오는데 지금 뭐 최근에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삼성테크윈이고요. LS 보시면 지금 투신권 매수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금, 보험, 증권 가리지 않고, 기관은 뭐 못 사서 안 달라는 주식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단기간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는 종목들은 뭐 개인 물량들, 특히 외국인 물량이 뭐 아주 많이 나온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만 하면 조만간 좋은 흐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일 시초가 매수하셔서 그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4월 18일 올랐던 가격 근처죠. 한 73,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8만원 1차로 잡고 2차로 85,000원까지 좀 열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74,900원인데 네. 이 손절가 74,000원은 종가 기준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최종 선정 종목명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강보경 대리님의 최종 종목은요? 네, 저는 네패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패스와 현대차 가운데 네패스 결정하셨고 최영욱 대리님은요? 저는 삼성테크윈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영욱 대리님의 LS와 삼성테크윈 가운데 삼성테크윈 최종 선정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강보은 대리님은 네패스와 현대차를 갖고 나오셨지만 최종 선택은 네패스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최영욱 대리님도 LS와 삼성테크윈을 준비하셨지만 최종 선택은 삼성테크윈. 이렇게 해서 트윈일 펀치는 삼성테크윈 대 네패스의 싸움이 됐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강보근 대리님의 네패스는요, 갤럭시 S3 수혜주죠. 후공정하는 쪽이고요. 적자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의 매수를 얘기하셨어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21,000원 얘기하셨습니다. 선 조정받았고 추세 살아있는 네패스에 이어서 최영욱 대리님의 삼성테크윈 보면요. 이미 61선에서 강한 수급이 붙어서 다시 돌고 있죠. 목표가는 72,000원, 손절 가격은 이평선이 모여있는 65,000원. 역시 내일 시초 공략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삼성테크윈과 네패스 다음 주 시간 수요일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최영욱 대리, 강보경 대리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센플러스 투자전략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명동 지점에서 열리고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지점이 송파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